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구강 편평태선입니다. 편평태선. 자, 편평태선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신 환자분들은 아이고 이 주제가 드디어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편평태선 굉장히 아프죠, 그죠? 이 질환에 대해서 뭐 주변에 이 질환으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을 곁에 두신 그 경우가 아닌 경우는 되게 생소할 용어고 정말 편평태선 때문에 고민하신 환자분들은 아이고 너무 반가우실 텐데요. 편평태선 뭘까요? 오늘 제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은 입 안쪽에 볼 안쪽 점막, 그러니까 어금니 근처 저 깊숙한 이 볼 안쪽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매운 걸 먹으려니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헐어서 붓기도 해가지고 여기 막 씹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이물감이 든다. 그리고 김치나 매운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삼킬 엄두를 못 냅니다. 들어가면 너무 화끈화끈하고 아프니까. 그런데 제가 선생님 이비인후과를 열심히 다녔어요. 또는 이비인후과에서 주는 약이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서 또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찾아보다가 구강내과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강내과도 가봤는데 구강내과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고, 입 안에 바르는 연고도 바르고 했는데 바르고 좀 지나고 또 약 먹고 좀 지나면 가라앉았다가 이게 금세 좋아졌다 싶었는데 또 약 안 먹고 연고 안 바르니 재발한다. 또 재발한다. 진짜 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몇 년 됐어요. 그리고 발음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파서 말할 때 신경 쓰다 보니 너무 거슬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편평태선 환자들이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도대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괴로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편평태선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에요.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또는 뭐 몸살이 나면 내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꼭 감기약을 안 먹어도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내 면역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이 바이러스 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나의 몸에 있는 어떤 세포들이나 성질들을 내 몸의 면역체계가 스스로 공격을 해서 이상한 조직들을 만들고 없어도 될 반응들을 만들어서 도리어 내 몸 자체를 더 힘들게 하는 질환들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기본적인 소염제나 항생제 같은 거를 처방해서 안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면역 억제제예요. 나의 면역이 스스로 이런 일을 못하도록 이제 억지로 차단을 하는 거죠. 내 면역 자체를 차단을 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면역 억제제를 쓰는 방법인데 환자분들이 말씀하세요. 항생제나 소염제, 연고를 썼는데도 안 돼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의심된다 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었다. 2년 먹었다. 근데 선생님 그 정도 먹으면 어느 정도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단기간 그런 약을 쓰다가 이번에는 뿌리 뽑고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보고 면역 억제제를 먹었는데 그래도 이 면역 억제제 2년 먹었는데 끊고 나니 앞전에 항생제 소염제 쓸 때랑 똑같은 반응이에요. 근데 나이가 너무 젊고 여긴 자꾸 골마 들어가고 볼 쪽에 움푹 패여서 진짜 살이 뜯겨 나간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하얗게 실선으로 이렇게 선 모양을 형성하면서 하얗게 이렇게 이제 없어도 될 조직들이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너무나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방에서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편평태선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가 구강 환자가 많잖아요. 구강 질환, 설 질환, 잇몸, 그 다음에 입술에서 오는 화끈거림 이런 질환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여쭤보는 게 편평태선만 있느냐 그 전에 뭐 혀나 구강 안쪽에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겼었냐를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두 분류로 나뉘어요. 선생님 저는 뭐 혀가 화끈거린다든지 다른 불편함은 없었어요. 딱 요거 편평태선만 이제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저 혀에서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혀가 너무 아프고 갈라지고
부어서 치은이 생기고, 그리고 맛도 좀 뭐 짠맛이 덜 느껴진다든지 더 느껴진다든지 신맛이 많이 난다든지 아무튼 혀에 이상 반응도 있으면서, 그리고 몇 년 있다 편평태선이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나눠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단독으로 편평태선만 있느냐, 그 다음에 구강좌결감도 같이 있느냐를 이제 나눠서 치료를 하는데, 편평태선 환자분들 보통 치료를 하면 이 환자의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가 이 편평태선을 가지고 살아온 기간, 그 세월, 그 다음에 이제 정도, 어느 정도 심하냐, 이게 이제 이쪽에만 국한이 돼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부위, 예를 들자면 뭐 생식기 점막에서도 편평태선이 발견되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을 다르게 쓰는데, 한 달 반, 두 달쯤 지나면 일반적으로 선생님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아요. 제 구강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움푹 파여있던 부분에 살이 많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환자분들이 나는 김치도 못 먹었었는데 매운 음식을 이제 좀 먹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그리고 환자분들이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도 치료 기간 동안 막 테스트를 해보세요. 좋아지시니까 아, 이게 진짜 낫고 있는 건가, 매운 거도 일부러 막 먹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약도 제가 반드시 2팩을 드시라 했는데도 선생님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좀 기분이 좋아서 한약 좀 덜 먹어도 되나 싶어, 나 스스로 한 팩 먹어봤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거는 좋아지고 있을 때 스스로를 테스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 중에 적극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증상이 아주 심하고 뚜렷할 때 쓰는 약제가 있고, 저희가 봤을 때 한 80~90% 가까이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되면은 내 몸이 건강해졌는데 일부러 치료가 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맞는 약으로 약제를 바꿔서 하루에 한 번 복용하시게 하고, 또 이틀에 한 번 복용하시게 하고, 이 구강 점막들의 면역이 얼마나 건강해졌느냐를 따져가지고 그 의료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좋아지시고 기분 좋다 해가지고 약 복용량을 억지로 줄이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환자분들이 막상 뭐 좋아지고 그러면 또 테스트를 해보시곤 하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얘기 중에 구강 편평태선 치료할 때 한약을 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뭐 어떤 약제를 쓸까요? 도대체 어떤 약제를 쓰길래 이 편평세포 조직들이 줄어들고 파여있던 부분에 살이 차오를까요? 자,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아파요. 그죠?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살이 파여있기 때문에 염증이라고 봅니다. 파여있는 부분의 염증세포를 건강하게 치료를 하는데, 한방에서는 항생제를 쓴다든지 소염제를 쓰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한의원이니까 억지로 이제 균을 죽이고 염증을 아물게 하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이 조직들이 튼튼해져서 이 염증 세포들을 스스로 물리치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약제 중에서도 천연 항생제의 작용을 하는 약제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게 금은화, 현계, 길경, 이런 류의 약제들이에요. 금은화, 그 다음에 현계, 길경, 이런 약제들 성분을 이제 잘 살펴보면 요즘에는 아주 예전 조선시대처럼 또는 신라시대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한약을 쓰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죠? 그래서 뭐 금은화 안의 성분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이런 성분들 때문에 탁월한 항생 효과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길경, 현계 약제들이 살을 채우는, 천연적으로 살을 채우는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요렇게 검증된 약제들을 모아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환자분들이 일부 어떤 분들은 타 한의원에서 또는 동네에 이제 제가 많이 몸이 허해갖고 주기적으로 보약을 지어 먹던 한의원에서 이런 증상이 제가 면역이 떨어졌다 판단을 하고, 또는 뭐 대학병원 갔는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 스스로 내 판단에 보약을 좀 지어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니까 면역력이 살아나서 좀 나을까 싶어서 이전에 효과 봤던 한의원 가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선생님 저 보약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드시니 힘은 나고 기력은 보충되는데 뭐 튼튼해졌는데 여기는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방향성이 조금 이제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력이 돋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치료 목적은 뭐예요? 편평태선을 목적으로 볼 때는
편평태선을 치료하는 약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살이 이런 바깥 살들하고 점막세포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점막세포를 탄탄하게 채워주고 염증 작용이 잘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비정상적인 편평태선 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갖다가 억제시키고 얘들이 힘을 못 쓰게끔 스스로 이렇게 서서히 스스로 발을 거두게끔 하는 약제를 써야 낫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어우, 이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는데 한약이 어떻게 이렇게 낫나. 그럼 제가 이제 그제서야 이 원리를 지금 유튜브 때 설명드리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러이러해서 낫는 거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방에서 좋아지니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방이 치료에 되게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약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기력 보충하는 뭐 이런 그 보신제제를 쓰는 것보다도 원래 한의학은 의학이 없던 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전에 우리 환자들, 의학이 뭐예요? 아플 때 치료하는 게 의학이잖아요. 말 그대로 질병을 치료하는 순수 학문이 한의학인 거예요. 양학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걸 나을 수 있는 처방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께서 보약만 먹어봤다, 난 이걸로 낫는지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방법을 몰라서 한방치료를 시도 못 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혈자리, 입 주변에 구강과 이 점막과 입 주변으로 가는 이 경혈들을 자극해서 여기에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혈자리가 또 있거든요. 그쪽을 자극해서 얘들이 이제 면역력이 게으름 부리는 거를 살려내고 한약이 가서 치료를 하고, 요렇게 이제 박자 맞춰서 치료를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오늘 편평태선을 준비한 이유가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제 편평태선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치료가 많이 돼서 아주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이제 환자분 한약도 그만 드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침치료도 이제 좀 줄여서 뭐 간격을 아주 멀리에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일주일 2번 오시던 환자 이제 뭐 보름에 1번 오시라, 한 달에 1번 오시라, 이제 안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환자분들이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하시는 말씀들이 몰라서 못 왔다. 이 얘기 많이 하세요. 몰라서 못 왔다. 자, 편평태선 생소한 질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평생 갖고 가야 한다더라.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오시는데, 한방으로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질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편평태선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시면 한방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정보를 드리고자 사실은 제가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네, 너무 아프시고 쓰라리고 말을 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텐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치료 안 된다 생각하시고 포기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편평태선에 대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